다음 이야기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 그야말로 초강수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인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유미 평론가. 네.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6억 이상 대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얼마짜리든 6억 원 이상은 꿔주지 않겠다. 이게 정부가 긴급하게 내놓은 대책인데 네.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억 원 이상 주택에 이 대출 안 내줬던 거 이걸 생각하면 그때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조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는 건 제일 많이 내줘야 6억 원. 그러니까 신용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저기까지 아마 대출이 그 맥시멈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지가 않을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하면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반년 안에 새로 구입한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규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걸 돌려서 말씀드리면 갭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정부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갭 투자와 갭 투기 사이에 이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와 투기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아울러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도가 줄었고요. 네. 정책자금 대출에도 한도를 줄이고 하반기에 내줄 수 있는 대출의 총량도 종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초고강도 핀셋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럼 일단 집값이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 정도의 대책이 나온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마포구에 있는 대장주라는 한 아파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국평이라고 하는 전용 84제곱미터 이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고 해도 사실 1억 원이 동일 평수의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가 올라갔다. 이거 굉장한 일인데 네. 일주일 사이에 계약된 물건의 가격이 1억 원이 올랐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 3월에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5평이라고 이야기했던 해당 아파트는 네. 16억 원에 거래됐다가 석 달 오. 사이에 가격이 무려 3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나마 저 가격도 실거래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점인데 네. 이제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고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계약이 완료된 대출권까지만 기존대로 대출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다고요? 전문가와 함께 한번 얼마나 달라지는지 따져봤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 강남구의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까지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 2억 원에 예. DSR 40%를 적용할 때 기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환 능력이, 그러니까 연봉이 높고 상환 능력이 높으면 더 많이 빌릴 수도 있는 것인데, 자, 30억 아파트 살 때 오늘까지는요, 대출을 최대 약 14억 원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돈 16억 정도 있으면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느냐? 이 네. 30억짜리 아파트 6억밖에 지금 대출을 못 받잖아요. 손에 쥔 돈이 24억이 있어야 30억 아파트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6억 원입니까? 네,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그 규제의 근거를 보면 9억 원이 넘으면 비싼 집이다. 이런 내심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때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받아주지 않다가 요걸 10억 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게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비싼 집의 기준은 여전히 실거래가 9억 원 정도 되는 집이니까 저 6억 원이라는 게 DSR을 한 40%로 가정했을 때 예. 일반적인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빌릴 수 있는 최대치가 우리가 보기엔 6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계산을 한 건데 현장에서 일단 대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최근에 강남 그리고 서초 반포 일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집을 척척 산 사람들이 네. 30대의 고소득 전문직이다. 이런 오.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예컨대 60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 맞벌이하는 30대 초고소득 그 부부가 한 27억 원씩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27억 원 대출을 받으면 만약에 이거 한 4.3%의 대출 받는다고 치면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과거의 영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게 정부가 문제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이 초고강도 대출 규제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걸로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우리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사람들에게 시장에게 또 채찍을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값이 잡힌 사례는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데 집을 사기는 어렵겠죠. 네. 하지만 같은 한강 벨트에서 최근 들어서 신고가 쓰고 있는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뭐 20억 원을 현금 주고 샀다 이런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네. 초양극화를 더 양산을 해서 그래요. 대출을 끼지 않고는 집 살 수 없는 중산층은 이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치워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상 급등이라는 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주 사이에 0.4% 이상 올랐는데요. 네. 우리가 0.1이 과열, 0.2가 급등, 0.3 이상이면 폭등이라고 부르는데 6년 9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하면 아마 정부로서도 딱히 대책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대출로는 이제 뭐 강남 입성 어려워지는 거냐.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강남 갈 수 있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 나올 법합니다. 박 평론가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현금 수십억 들고 있는 사람들만 현재로서는 그런 강남권이나 이런 곳들 뭐 30억, 4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고소득 전문직인데 앞으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이 6억 규제에 묻혀서 결국 아파트를 사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려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면 수도권 지방과의 양극화 또 그리고 강남 비강남의 양극화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대출의 상한선을 6억 원으로 묶게 되면 이제는 초고가 아파트로 몰려가던 수요들이 그렇다면은 저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집이 어딜까 찾아내겠죠. 네. 그러면 노도강, 금관구가 다음 타깃이 될 테고 이쪽마저 올라버리면 여기도 규제하겠다 하면 아마 순차적으로 경기도, 수도권, 또 충청도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에 근본적으로 갈아타기 수요, 내 집을 마련하라는 수요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공급이 답일 겁니다. 네, 또 이제 막 나온 대책이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전문가의 개인 사견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